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갈피가 도무지 잡히지 않습니다. 떼거지들은 아직까지 우기고요. 국가가 정상화 돌아가기가 참 이렇게 힘든데요. 국가의 원로로서 유일하게 쓴소리로 방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후쿠시마 사태도 물고 늘어지더니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양평도 또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로 저 민주당과 좌파들이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봉규 대표가 말씀하신 두 가지 이슈,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사태와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내년 총선거 앞으로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그 선거에 윤 대통령의 이 지지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이것을 유효하게 척결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네. 이게 과반수 획득이 어려워지고 네. 과반수 획득이 어려워지면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만은 내년 연말에 큰일 납니다. 불길한 사태가 올 수도 있다. 네. 큰일 그 이 두 가지 사태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당면에서는 국내적으로 여러 면에서 가장 윤 대통령에게는 심각하게 다가드는 문제인데 네. 이게 정부 당국자나 국민의힘당이 민주당과의 이런 공방전 요구는 이게 소규모 전투행위가 돼가지고 국민을 충분하고도 완전하게 납득시키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네. 그게 성공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실패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총리와 관계장관 그리고 국민의힘당 지도부의 대응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믿고 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전면에 나서서 직접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게 소상하게 얘기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직격을 하라. 네. 이걸 오늘 우선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서는 그 야당이 IAEA까지도 존재를 부정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G7 국가에 등극한 나라의 야당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에서 유엔의 산하 독립기구의 존재마저도 부정하고 네. 그게 사무총장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감금하고 폭언하고 협박하고 한 거 이게 보다 못해가지고 네. 반기문 전 총장이 어제 그저께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네. 국제적 창피라고. 자, 그걸 무릅쓰고 이게 일본은 IAEA와 결착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일본과 유착했다.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 폭탄은 믿을 수 없다. 지금 제가 오는데도 서초동 그 대부분 그 거리에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놔놓고 방사능 오염수 마시겠습니까? 이런 게 걸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자극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괴담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봐야 국민의힘당 쪽에서 이게 이 중간층 국민들에게 피부에 확 닿질 않아요. 이게 먹거리에 관한 것이니까. 이건 과학도 무시하고 해류의 흐름도 무시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서서 지금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테니까 대통령이 IAEA의 그 검증 결과를 절대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그렇게 해서 방류를 해도 한국에 오는 영향은 미미하고 해류의 흐름은 이러이러하고 직접 피해 지역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미국이라든지 이런 확신이 서면 국민에게 저를 믿으십시오. 저 말을 믿으십시오. 저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이게 절대로 안전합니다. 그리고 방류하더라도 철저하게 모니터링 우리는 하겠습니다. 루스벨트가 하던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던 식으로죠. 대통령이 나서서 저를 믿느냐 못 믿느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대1로 국민하고 대화를 하라 이거야. 민주당은 제껴놓고 그렇죠. 제껴놓고 저를 믿어달라고 저를 믿어달라고 이러이러합니다. 이게 해류 흐름으로 봐서 이렇게 해서 한국에 오는 그것도 4, 5년이 지나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만일 야당이 말한 대로 방사능 폭탄이라 한다면 일 피해는 일본 자신이 되고
그리고 알래스카 미국 서부 해안을 돌아서 오게 돼 미국이 제일 피해자가 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도 지금 조용한데 조용한 이유가 이렇다. 그런데도 여기에 만일 문제가 모니터링에서 발견된다면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 그리고 당분간 수산물 수입은 일본 산수 후쿠시마 인근권은 우리가 수입하지 않겠다. 라든지 이런 걸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신상이 이러니까 이걸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대통령이. 그 처칠이 그랬지 않습니까? 루스벨트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루스벨트를 닮아달라. 루스벨트를 닮아라. 우선 처칠도 닮지만 루스벨트도 닮아라. 어떻게 닮느냐. 루스벨트가 1933년에 처음 당선돼 갖고 1월달에 대통령 취임했을 그때에 이게 이제 공황 상태가 돼 가지고 은행에 예금 인출 사태가 와서 이게 미국은 큰 은행, 작은 은행, 지방은행이 많은 나라니까 그 뱅크럽 사태가 오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회에다가 은행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미국은 행정부, 대통령이 법안 제안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그러함에도 계속해서 인출 사태가 생기니까 3월 초에 이른바 노벤 정담을 통해 가지고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서 동부 시간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난 시점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을 믿어달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금은 보호된다. 법률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인출해버리면 우리가 이 공황을 극복하는 자금이 이게 부족해져 가지고 결국 피해가 우리 전체에게 오는데 여러분의 예금은 보호되니까 나를 믿어달라. 그렇죠. 대통령이 저를 믿어달라. 아주 간절하게 얘기했어요. 그게 통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은행이 전부 정상화됐. 그러니까 루스벨트 식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서 이것은 대통령이 공약 중에 청와대를 폐지한 이유로 청와대 구중궁궐이다. 그러니까 용산에 옮겨가지고 2층에 대통령 집무실, 1층에 기자실, 수시로 기자회견 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안 지키고 있어. 안 지켜지고 있어. 이게 처음에 도어 스태핑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중단했는데 나는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이걸 안 지켰다. 기자회견 수시로 하겠다. 안 지켰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그 주제를 두고 국민에게 그렇게 호소할 만큼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호소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정보 자료를 다 종합해도 우리 한국의 피해는 없다. 이게 확신이 서면 대통령이 직을 걸고 저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 저를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도 안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를 믿어라. 믿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대통령으로서도 윤 대통령으로서도 이게 김건희 게이트라고 야당이 물러늘어지는 바람에 참말로 곤혹스러운 사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1안은 이 문재인 정권 때에 당시 민주당 출신 군수 정아무개 이름 내가 깜빡했는데 그게 이제 안이 만들어졌는데 그 종점에 그 군수 개인과 가족의 땅이 있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안은 이 정권 들어서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에서 만들었는데 그게 군수 땅이 있어서 그 일안을 시행 안 한 것이 아니고 일안대로 하면 그 차량 통행수나 수도권에 미치는 교통 영향 평가나 그리고 양평 군민들의 사용 빈도나 모든 것이 이안을 택하는 것이 훨씬 과학적이다. 그래서 이안을 시행하겠다. 확정한 것은 아니고 이랬더니 민주당이 언제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그 이안의 종점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 일가 땅이 있다. 선산도 있고 일가 땅도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가 땅이 있으니까 이안을 채택한 거 아니냐. 김건희 게이트다. 국정농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두들겨 패고 있거든. 계속 두들겨.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은 무슨 소리 하느냐? 그거는 관계없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이안의 중요 지점에 김부겸 전 총리도 거기 이 집이 마련돼가 땅이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찬 예. 총리 같은 사람은 세종시 인근 고속도로 나들목도 변경하지 않았느냐. 예. 근데 지금 그 얘기 해봐야 중간층 국민들에게 김부겸이 땅이 거기 있다. 이해찬이가 나들목을 세종시 근처에서 했다. 이거 약발이 안 들어요. 네. 문제는 김건희야. 김건희 이러면 그것이 진짜 뉴스건 가짜 뉴스건 주목을 받게 돼 있고 그리고 거기 일가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이 이게 그러면 안 하겠다 이래버렸어. 안 하겠다는 뜻은 백지화가 아니고 중단하겠다. 네. 이게 김건희 여사 일가 땅 때문에 이안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 가짜 뉴스고 이게 조작된 뉴스니까 이걸 취소 사과해야 이걸 시행하겠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원희룡 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순간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 내가 지난번도 한 말씀 드렸지만은 예. 순간 당황해가지고 예. 이 국사에 관한 일을 왜 감정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렇죠. 이 말에는 타겟이 김건희 유효한 타겟이 생겼는데 원희룡이가 이 타겟을 없애버렸다. 네. 섭섭하고 서운하고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네. 그 다음날 아침에 표변했어. 좋다. 이건 김건희 땅이다. 그래. 보류를 하든지 백지화 하든지 왜 그런 안을 만들었느냐.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나와버렸다고. 국정조사하자고까지 국정조사하자. 그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무슨 공격을 하고 원희룡 장관이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의힘당 열렬 지지자와 원희룡 장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원희룡 장관 집무실에 화환도 보내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 갖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다. 그럼 이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어떻게 나서야 됩니까? 어떻게 나서야 되느냐. 네. 1. 김건희 일가 땅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네. 그 땅의 내용을 대통령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1. 김건희 여사 개인 명의로 된 것인가? 아니면 직계가족 어머니나 가족 이름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문중 이름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문중 산소가 거기에 있는가? 문중 산소가 있고 그 주변에 택지 가능한 땅도 일부 문중 재산으로 붙어 있는가? 소상히 밝히고 밝혀야 돼. 일단 밝히고 예. 일단 밝히고 나서 이것은 이른바 김건희 일가 땅 때문에 제2안이 채택된 것이 아니니까 국민 여러분들이 양해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게 여론이 그게 수그러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저는 이게 발표를 안 하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개인 땅이 있거나 네. 그 직계 가족 땅이 있거나 한 부분은 이것을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국가에 헌납하겠다.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겠다. 선산만 남겨두고 선산은 산소니까 조상 산소. 선산과 산소는 남겨놓고 그것도 이 산소 주변에 택지 가능한 것이 문중 땅이라면 그거까지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일가 땅, 그다음에 개인 땅에 있으면 이거 선산 산소 딱 그 언저리만 남겨놔놓고 전부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겠다. 이게 제가 제 처가를 설득하겠다. 자가를 설득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이 국민들 불신이 이렇게 대단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과학적인 이안을 국토부, 교통부가 만든 이안을 채택하는데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 직접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거 상당한 그 파격적인 건데. 근데 이제 그거 약간의 그 의문점은 김건희 여사 개인 땅은 국가에 헌납한다. 이거 좋은데 문중 땅은 문중들은 아니 자기네 문중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헌납을 야 내 땅을 내가 왜 헌납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으니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네요. 저는 말이죠. 이런 말씀 드리는 네. 게 굉장히 곤혹스럽고 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이게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지고 뭐 김건희 게이트다 이렇게 하지 않지요. 예. 하지 않지요. 민주당도 약점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해찬 지역은 떨어졌지만 그런 약점들인데 근데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으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요게
문중 땅만 이게 핵심적으로 가령 있는데 그러면 문중 처가 문중을 설득해야죠. 설득하겠다 이렇게. 설득해야죠. 여러분들이 제가 사위가 된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참 이거 대한민국에 처음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 이렇게라도 해서 가짜 뉴스를 증폭시키고 생떼서는 야당을 한번 눌러보자 이거야. 예, 예. 그래야 이 이재명 야당이 수그러들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한데도 계속 뭐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사람의 도리가 아니지. 그러니까 과연 문중을 설득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저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그런 결심했다 그러면 문중 찾아갈게요. 파평균 씨 그 문중 찾아가서 그렇게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문중에서 사위가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네. 그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것 때문에 물류가 국가가 혼란에 빠져가지고 이게 민생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그렇게 좀 결단을 해달라. 그 대통령 뜻을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나설게요. 개인 자격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대통령이 청와대를 폐지하고 용산 집무실을 옮긴 가장 큰 이유가 저 구중궁궐에 대통령이 박혀가지고 무슨 짓을 하지 모른다 하는 그건 국민도 답답한 일이니까 폐지 잘했어요. 그 용산에 오는 첫째 목적이 2층에 집무실 대통령, 1층에 기자실 수시로 와서 기자회견하겠다. 지금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이 일로 그 공약 1호로 약속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래 국민에게 직접 후쿠시마 사태는 저를 믿으십시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믿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일은 이게 과학적인데도 끝내 여러분들이 그러시다면 이 제 처가 땅이라고 한다면 그걸 설득해서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럼 진짜 멋진데요. 한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로 탄생을 할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야당의 터무니없는 공세는 이걸 유효하게 이런 식으로 극복함으로써 국민들이 대통령을 믿게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좋습니다. 멋진 안인데 그 김건희 여사의 처가를 잘 설득하는 일만 남았는데 그건 또 응해주리라고 저는 보는데요. 대승적 차원에서. 제가 이걸 엊그저께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제 가까운 친구한테 말이 안 나올 곳에 이제 떠봤더니 그 문중이 듣겠느냐. 네, 글쎄 그거 이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양해하겠느냐. 보통 그런 반응이야. 그리고 이 대표가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재산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대한민국이다. 이게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이 대통령 노릇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대한민국적 일도 해야 된다. 이게 이 대한민국 이 이런 룰을 한번 깨야 된다. 이게 그러지 않고는 이게 좋은 방법 같은데요. 사무라이 전법에도 왜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너무 막강하면 내 팔을 하나 내주고 상대의 심장을 찌른다. 그러니까 그 땅 진짜 사유재산이고 문중재산이고 그렇지만 잘 설득해서 내주고 완전히 이거 해결하면서 그 다음에 법대로 다 처리하는 완전히 사거리 다 작살내는 김건희 일가 땅 이렇게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소유권 내역을 모르겠는데 그걸 밝혀야죠 우선. 그러니까 그 내역에 문중 땅이든지 김건희 집안 땅이든지 간에 지금 국민의 절대 다수는 이게 바늘구멍 하나 꽂을 땅 안 가진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맞아요. 저도 땅 한 평도 없어요. 땅 한 평도 없어요. 집도 없는 사람이 절대 다수고요. 집 하나 있으면 그냥 두 다리 뻗고 자는. 제 얘기를 한번 덧붙이는 게 넋두리 같은데 1970년대 초에 제가 국회의원 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제 아내가 친구들끼리 개를 모아가지고 한 10명이 제주도 개발지, 그때는 제주도 개발이 막 시작될 무렵이거든요. 그걸 개 돈으로 살려고 한다. 그러길래 내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때 샀으면 부자 되셨을 텐데. 당신은 그 절대 끼면 안 돼.
각오해야 돼. 그거 끼려면. 각오 무슨 각오? 각오해야 돼. 그랬다고. 헤어질 각오입니까?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안 끼어들었는데 그 뒤에 20년이 지나고 굉장히 엄청난 이유 그거 그러니까 그때 샀으면 그 좀 부자 친구들이 되셨을 텐데. 이렇게 흡족할 만한 도를 만지게 돼가 나를 계속 원망하는데 그 절대다수 국민이 한 뼘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중 또는 김건희 여사 가까운 이 집안에서 갖았다고 한다면 한번 나라를 위해서 좁게는 대통령을 위해서 대통령 남편을 위해서 대통령 사위를 위해서 예. 우리 문중에서 대통령 사위를 봤다. 파평윤 씨 문중은 그 빛나는 가문들입니다. 거기 윤보선 대통령도 탄생했고 순종 왕비도 파평윤 씨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크게 윤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주기를 간절히 빌어마지 않습니다. 네. 박찬종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겁니다. 좋은 제안 같은데요. 이 방송을 꼭 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완전히 전세가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은 영웅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설득력이 팍팍 맥힐 것 같은데요. 두고 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